이번 시간은 교재 99쪽 실전 코드입니다. 앞에서 배운 산술기하 평균을 문제나 실제에서 어떻게 응용을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가, 실전 코드 2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옆에 있는 배경 지식을 한번 읽어 볼게요. 이런 건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실전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양수의 합이 일정할 때, 양수 두 개가 있는데 그거의 합이 더해서 얼마로 일정할 때, 그러면 두 수의 곱의 최대값은 얼마냐? 반대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는 얼마냐? 이걸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더해서 두 개의 양수가 있는데 그걸 더해서 12가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양하게 두 개, 합이 두 개, 12인 양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1하고 11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 2하고 10이 될 수도 있고, 뭐 3하고 9가 될 수도 있고, 뭐 소수까지 생각하면 여러 개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얘가 합이 12인 두 개의 양수가 있는데, 그럼 두 개를 곱한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느냐? 중학교 때는 요거를 이제 순서상을 만들어서 얘가 1하고 11이면 이제 두 개의 곱은 11이고, 얘가 뭐 2하고 10이면 20이고 그 다음에 3하고 9일 경우는 27이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일일이 최대나 최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 봤을 텐데, 그걸 이제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 한 방에 찾을 수 있다는 얘기. 언제 최대가 되느냐? 그 값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두 개의 곱이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할까요? 두 개의 곱이 자, 20이라고 해볼까? 20. 그러면 요것도 이제 자연수만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1하고 20이 될 수가 있고요. 2하고 10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두 개의 곱의 최대값은, 최소값은 얼마냐? 얘는 21, 얘는 12,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럼 이 중에서 최소값은 얼마냐? 이런 걸 역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순서상 이용해서 하나하나 찾지 말고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한 방에 찾아보자. 그러니까 훨씬 편해졌다 이거죠. 산술기하 평균의 개념을 알면은. 그럼 이제 볼게요. 두 양수의 합이 주어진 경우, 즉 이 경우에는 뭘 찾는 거냐면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볼게요. 산술 평균의 값을 구해서 곱의 최대값을 구한다. 이게 뭔 소리죠? 자, 볼게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면, 근데 두 개의 양수가 있으니까 두 개의 양수를 산술 평균도 구할 수 있고 기하 평균도 구할 수 있죠. 양수에서 산술 기하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점을 이용을 하면, 근데 이게 산술 평균에서 두 값의 합을 2로 나누는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값의 합이 일정한 값 K라는 걸 알고 있어요. A 플러스 B가 K니까 루트 AB가 2분의 K 이하라는 관계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AB는 4분의 K 제곱 이하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4분의 K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등호가 성립할 때 요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가 성립할 때 뭐? A하고 B가 같은 값을 가질 때 최대값 4분의 K제곱이 나온다. 뭐 선생님들은 벌써 다 그렇지 이런 관계에 의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네 라고 된 애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은 두 양수 A, B에 대해서 그 양수가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A, B 두 개의 숫자가 있고 그 두 개를 더하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일정하게 나온다. 그럴 때 두 개를 곱한 A, B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면 산술 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에서 A 플러스 B가 일정하게 10을 갖는다고 하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10을 대입하면
산술 평균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5가 돼요. 얘가 5가 되는 겁니다. 즉 루트 AB는 5 이하가 되고 이걸 양변을 제곱하면 AB는 25 이하가 되니까 A 곱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 등호는 A와 B가 둘 다 똑같이 5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1번 경우에는 합이 얼마인지 딱 주어진 경우인데 이번에는 두 개의 양수를 2번은 곱한 경우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때는 뭘 찾는다?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합의 최소값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역시 산술 기하 평균에서 기하 평균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왜 곱이 얼마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합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볼게요.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두 개를 곱한 값이 일정한 값 K를 갖는다. 근데 산술 기하 평균의 변형식에서 A 플러스 B는 항상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여기서 A 곱하기 B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산술 기하 평균 중에서 기하 평균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2 루트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므로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이해가 되는 거죠. 얘가 됐나요? 역시 등호는 A가 B와 같을 때 같게 된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양수 AB가 있는데 곱한 것이 항상 16이 됩니다. 16이 돼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얼마냐? 자,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식에서 A 곱하기 B가 16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네, A 플러스 B는 항상 요걸 계산하면 8이죠. 8 이상의 값을 갖는다. 8 이상의 값을 갖는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이 가장 작을 때는 걔가 얼마가 될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8이 될 때. 그래서 최소값이 8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요거를 이제 애들이 이해를 좀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됩니다. 야,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 있잖아. 요걸 보자. A 플러스 B가 10일 때 A 곱하기 B를 순서상을 한번 만들어 볼래? A 플러스 B가 10이 나왔어. 그러면 1, 9, 2, 8, 그 다음에 3도 있네요. 3, 7, 4, 6, 5, 5,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걸 봐봐. 요 두 개를 곱한 값은 얘는 9고, 얘는 16이고, 얘는 21이고, 얘는 24, 얘는 25. 아, 가장 클 때가 25가 되는데 그때 A, B 값이 같다라는 거를 중학교 때 했던 순서쌍을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는 걸로 해봐도 성립하는데 이걸 뭐하러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 강의를 하면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이걸 뭐하러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산술기하평이랑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방에 구해버리자 라고 하는 걸로 애들을 이제 납득을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산술기하평균이 문제에서 진짜 빈번하게 활용이 되는 것은 뭐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특히 많이 쓰입니다. 산술기하평균의 관계에서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한 상황이 주어지는데 역수 관계인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은 항상 2다. 닥치고 2. 이것만 기억해 놔라. 아, 물론 약간의 변형도 있지만 닥치고 2다. 왜 그러냐? 이렇게 성립하는데 그러니까 A가 양수일 때 A와 그거의 역수를 더했을 때의 값은 항상 2 이상이 되더라. 왜? 여기 증명을 볼게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자, 보죠. A와 A분의 1의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식이 요겁니다.
요거 역수 두 개를 더한 것은 자 2가 이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죠. 이 역수 두 개의 곱의 루트를 씌운 거에 2를 곱한 거랑 같다. 이게 산술 기하평균의 관계 시간입니까? 요걸 정리하면 얘네가 역수기 때문에 곱하면 사라지고 약분이 돼서 여기가 루트 1이 되니까 우변이 2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역수끼리 더한 것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항상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그리고 등호 성립할 때의 조건은 요수와 요수가 같을 때, 즉 a와 a분의 1이 같을 때. 자, 요것까지 정리하면 양변에 a를 곱하면 a제곱은 1이고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이 최소값이 2가 되는 상황이 성립하더라 이겁니다. 이거 문제집에 빈번하게 나와요. 그래서 개념에서 정리해 놓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자, 얘 2를 한번 보죠. 얘 1은 쉬우니까 애들한테 한번 풀려 보시면 되고요. 얘 2를 보면요. x가 양수입니다. 양수. 그럴 때 x와 x분의 4. 역수꼴인데 약간 삑사리가 났죠. 여기 4가 있죠. 그렇지만 요거는 좌변은 산술 평균의 2배를 한 거, 우변은 기하 평균에다가 2배를 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항상 산술 평균에 관련된 식과 기하 평균에 관련된 식 중에서 항상 산술 쪽이 크거나 같으니까 x 플러스 x분의 4는 2 곱하기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니까 이렇게 지워지고요. 요걸 정리하면 우변이 4가 되니까 즉 x 플러스 x분의 4는 항상 그 값이 4 이상이다. 그러면 요 식의 값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 3을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x가 1보다 큰 실수, 왜 양수가 아니에요? 아, 요렇게 덩어리를 두 개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자, x분의 1 요걸 한 덩어리를 보면 x가 1보다 크니까 요거 뭡니까? 요거 양수입니다. 그럼 얘도 양수죠. 그리고 요걸 두 개의 덩어리를 보니까 얘네 둘이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밑에 있으니까 역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개수가 차이가 나지만 이걸 역수로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크므로 x-1은 양수고요. 그리고 얘와 얘를 보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걸 두 개를 얘 하나 봐서 요거 두 개 역수 관계인 놈의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봐주면 얘 플러스 얘는 2 곱하기 루트 얘 곱하기 얘가 되는데 요게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게 약분이 되고 4루트 2가 됩니다. 즉 이 식이 4루트 2 이상이 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 4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가 될 때 x값은 얼마다? 요 두 값이 같을 때, 즉 요걸 방정식으로 풀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최소값이 중요하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산술 기하 평균을 3개의 강의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어요. 산술 평균이 뭐고 기하 평균이 뭐고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는 항상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다. 그럼 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마지막 산술 기하 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까지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